세계적인 환적항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권. 몰류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과 경남을 발전시켜온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성장해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2004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쉼없이 달려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혁신 경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So for the ECCK,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BJFEZ, we fe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down here in Busan. 20주년을 맞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청한 이래 세계 2위 환적항이자 또 세계 7위 물동량을 가진 물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약 3,500억 원을 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 주요 기업들이 모여있는 남북권 경제의 심장.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자 해외 여러 국가들은 저마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한 지역, 바로 경제특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거점 지역 창출이라는 핵심 전략을 세웁니다. 그 결과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경제자유구역이 본격 태동을 시작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이런 여건 환경이 갖춰주는 이런 구역일 거고요. 동등한 조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제품을 만들 생산할 수 있다면 GDP라든지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건설이 시작됩니다. 부산 진해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듬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전국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국가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년간 44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자구역 내 2천여 개 기업이 연간 37조 원의 매출을 올려 남북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조성까지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특히 두동지구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너진 벽은 수리도 못한 채 뻥 뚫려 있고 새 집을 짓지도 못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종이 한 벌써 이래가 사는 집 우리 집밖에 없어요. 이 동네도. 예. 논이지만 서류상 주거지역이라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왔습니다. 1994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고 2003년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을 진행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습니다. 2012년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급기야 2013년엔 사업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예 안 된다. 포기했어요. 진짜 포기했어요. 참말 눈물밖에 안 났다. 그때는 참을 막 가리 툭 넣었다 내가. 데모도 많이 해서 동네 사람 전체 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과의 갈등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기존의 주민들이 쓰는 그 진입도로들이 폐쇄도 되고 또 뭐 상하수도 그다음에 배수로 등이 연계가 안 돼가지고 사실상 재난의 그 위험까지도 갔습니다. 이런 부분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그동안 행사 못하면서 이제 불만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 그냥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직접 시행하는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 최초의 거버넌생 개발이 만들어졌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법 개정까지 그 당시에 이뤄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까지 가게 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동지구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두동지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업체들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거버넌스형 개발이다 보니 입주업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주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세부 기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가로막는 법적 규제는 국회 입법을 통한 특별법 개정으로 풀어냈다. 제3자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지정된 두동 도시개발이 총 사업비 4,300억 원 전액을 조달하고 지역금융을 대표하는 경남은행과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각각 금융주관사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마침내 2015년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진짜 잘해놨네.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정말 그때 수용되길 참 잘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동지구 준공식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마침내 두동지구가 준공을 마치게 됐습니다. 현재 두동지구에는 7개 대형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마켓컬리와 같은 대표 기업들이 모두 터줏대감입니다. 167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첨단 물류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발전의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두동지구. 두동지구의 성장은 주민과 기업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한분 편지 내용에 보면은 내 나이 40대 중반에 후반에 두동에 왔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다.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사업을 준공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를 다 했고 지금도 주민들은 거기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뭐 감동의 물거리라 하는 개발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발률을 자랑하고 있고 또 외자 유치도 2년 연속 한 10억 불 정도를 유치를 하면서 지난해 2년간 전국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연속해서 S 등급을 받는 등 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면에는 우리 여기에 100명의 우리 경제구역청 직원들이 전문성과 또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이 또 이걸 만들어내지 않았나.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수는 1950여 개, 오고 가는 근로자들만 5만 8천여 명, 매출액은 무려 37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기록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부산, 경남 등 남부권 경제의 특성을 잘 살리며 성장해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사를 압축해놓은 수치입니다. 실무일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즉 조성과 물류 인프라 사업들이 부산에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런 잠재력은 거기에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기존의 제조업 생태계와 부산신항이라는 세계적인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와 제조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환경 덕분에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점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되는 장점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자 유럽 상공회의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So for the ECCK,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BJFEZ, we fe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down here in Busan. So for a lot of European companies, obviously when they invest in Korea, initially they think of Seoul, but actually for those who know Korea, and I've lived here for 18 years now, the industrial heart of Korea is actually down here in Busan and the Gyeongsang-Namdo region. So we see BJFEZ as a global industrial hub of Korea. 유럽 상공회의소는 한국에 투자하는 유럽 기업을 지원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상호 협력을 지속해온 유럽 상공회의소와의 관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유럽 기업들에게 활짝 열려있고 다양한 지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해외 관련 기관과 주요 기업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리적 장점과 인프라 때문입니다. 항만, 공항,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물류산업을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배후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촘촘한 도로망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진해 웅동과 부산 송정동을 잇는 소사와 녹산 간 도로는 2006년에 착공하고 12년 만인 2018년에 완성됐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통행량을 분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류수송의 주요 동맥으로 불리는 진해 석동과 소사동 구간 도로는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과 연계하게 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개통한 부산항과 신항 내 주간선 도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는 물론 물류 수송 기능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산 거제 통행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물류 비용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배후도로는 화물의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를 연결하는 육상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 시간과 운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최단 거리로 진입,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간 접근성과 연결성을 향상하고 통행 불편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정주 환경이 뛰어난 배후단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국제신도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R&D 시설 등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산업을 이끌어갈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은 사실 이제 저희 경제구역 아래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 그리고 정부기관,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연구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연구개발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저희 이제 산업진흥과 혁신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싱가포르의 제약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싱가포르의 지질조사 기업인 SAGL, 일본계 패션 기업인 데상트처럼 입주가 결정된 업체와 입주를 기다리는 해외 연구개발 업체들도 있습니다. 특히 명지지구에는 기본생활시설은 물론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와 국제학교,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국에 보시면 국제 신도시가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개는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도권이 아닌 곳이 저희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인데 바닷길, 항공길, 하늘길, 그리고 철도길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의 중심지에 있고 여기는 그리고 신학망과 가덕도 신공항이 같이 결합되면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이자 앞으로는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들의 연구개발도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가 공존하는 명지 국제 신도시는 지금 전국에서 인재가 모여드는 명품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개청 이후 명지, 지사, 두동, 신항만, 웅동 등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5개 지역에 22개의 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발률 98%, 입주기업 1950여 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부산 경남의 강소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집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점은 기존의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잘 갖추어진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진 제조업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래서 물류와 제조가 같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좀 다른 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지역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성우하이텍도 이런 장점을 고려하여 입주한 기업입니다. 범퍼, 차체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테슬라, BMW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곳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 장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신평 장림산업단지 내 성우하이텍 다대공장을 86년부터 20여 년간 공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고객사인 한국 GM 창원공장에 납품을 하였고 공장 확장을 검토하던 중 지사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2007년도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이곳에 새로운 설비 시설 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과 르노코리아의 납품처가 그 종전 다대공장보다는 시간적 거리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성우하이텍은 국내에 10개의 사업장, 해외에 2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부산 경남의 대표 중견기업에서 세계를 겨냥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며 성장한 사례입니다. 입주업체 중에는 서울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한 기업도 있습니다. 남문지구 대표 기업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하이랜드 이노베이션은 1999년 설립된 축산물 도매 및 수입 대행 업체입니다. 호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거래처가 전국 2천여 개에 달하는 수입 식육자재 업계 1위 기업입니다. 하이랜드 이노베이션이 이곳에 본사를 두게 된 이유는 최적화된 물류 인프라였습니다.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본사가 새롭게 자리 잡은 이곳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남문지구는 부산 신항, 김해 공항 모두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모두 연계된 물류 인프라 친화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탄탄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한 육류를
신속하게 자체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시켜 신선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한 원료육을 원료로 활용하여 육가공 품목을 제조해서 다시 해외에 수출하기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 축산물 도매와 수입 대행을 주로 하던 하이랜드 이노베이션은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면서 육가공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경상권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곳이 수출입, 운송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본사 이전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네, 저희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본사는 원래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합 제조 물류센터인 부산센터의 건립을 계기로 본사 소재를 이곳 남문지구로 이전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일부 및 토지세, 건축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도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기업 사례는 또 있습니다.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DWL 글로벌, 웅동지구의 대표 기업입니다.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와 홍콩의 셀레셜 익스프레스 로지스틱스의 합작 법인인 DWL 글로벌은 지난 3월 웅동지구에서 일반동, 항온항습동, 위험물동 등 5개 동으로 구성된 다목적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웅동지역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가장 항만과 가까운 경쟁력 있는 입주 부지와 저렴한 장기 임대료 등 주변 지역의 인재 채용이 뛰어난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물류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해외 기업은 한국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자청은 원스톱 서비스로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항만 배후단지 내에 위치한 DWL 글로벌은 웹 기반의 화물 반출입 시스템을 통해 화주 및 물류 기업에게 실시간 물동량과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50억 원 투자와 200여 명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은 DWL 글로벌은 앞으로 규모를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24,000평 부지의 5개 동의 건물로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경남 신안 개장 전에 추가적인 배후 부지를 더욱더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물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해외 투자기업과 사업 물류 부지 확보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 및 협의를 하던 중에 항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수출입 물류를 수행하고자 저희들은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물류기업 및 참여사들이 모두 다 비즈니스가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웅동지구의 동원 로엑스 냉장도 변화하는 물류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동원산업이 85%, 미국 실버베이 푸드가 15% 지분을 투자해 2017년에 설립한 동원 로엑스 냉장은 코로나 이후 수직 상승하며 동부가 저온물류의 대표 기업으로 부상한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고도 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500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증액 투자하는 등 콜드체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2015년 5월 부산 신항 웅동 배후물류단지 입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신항과 인접한 입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냉동 선도 기업으로 콜드체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면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런 장점들을 여기서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업체들 간의 네트워킹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관과의 소통도 대체로 원활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 로엑스 냉장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콜드체인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물류 대란과 공급망 혼란으로 전 세계 물류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에도 수입 수출 물동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원 로엑스 냉장은 현재 연간 40만 팔레트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콜드체인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글로벌 콜드체인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19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규모는 약 1,900억 달러였는데 오는 2024년까지 약 4,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한다면 약 16%가량 성장하는 것인데 타 산업과 비교해도 아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 로엑스 냉장은 올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물류터미널을 건립하고 동원 로엑스 냉장과 연계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생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부산 신항을 끼고 있으니 산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수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물류산업인 콜드체인의 대약진은 물류산업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고객이 신선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가 관리가 용이한 콜드체인이 지금 현재 물류가 중요시되고 있고요. 특히 GDC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에 따라서 국제 간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이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앞으로의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인천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GDC를 가덕도 신공항 생기기 전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콜드체인이라는 인프라가 속속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로엑스 원투라든가 한국초조인이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창고들이 복합 창고들이 지금 속속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과 항공물류가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콜드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백신, 화훼, 수산물과 같은 저온 물류 상품은 여기서 상당 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보관만 하지 않고 가공하여 다른 지역으로 역수출한다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게 되고 바로 이곳이 콜드체인의 세계적 관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을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의 심장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새로운 상품 개발은 물론 확장, 이전을 꿈꾸는 업체도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토종 중견기업 파나시아는 수위 계측 제어 시스템을 필두로 해양과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친환경 기업입니다. 2014년에 미음 산업단지로 이전한 이후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부지 면적 약 2만 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입주하여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의 대량 생산과 황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중후장대한 고부가 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2020년 매출 약 3,500억 원을 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품의 국산화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는 파나시아의 성장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원도 한몫했는데요. 파나시아가 대기 수질과 에너지 솔루션을 가진 글로벌 친환경 설비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선 세제 부분을 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등세를 면제받았고,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가동 중인 이 공장과 또 현재 건설 중인 상공장은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각각 75%를 감면받고 있으며, 또 이러한 또 세금 감면은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10년을 맞은 파나시아는 그동안 대기 수질과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인재에 투자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이끌어갈 기술과 친환경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음 산업단지 대표기업 파나시아는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탄소 중립 시대의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된 탄소 포집 장치와 메탄올 및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 그리고 수소 생산 장치의 판매 활동과 성능 향상에 초집중하여 주류 시장 도래 시 글로벌 탑티어 환경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생산 면적 확보와 운송 제약이 없는 신항만 제3차 항만 배후단지에 최소한 6만 6천 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제작 공장 및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1,5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나시아처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다양한 혜택과 제도, 그리고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라, 경북, 충청까지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 수출입이 가능한 부산 신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육상과 해상 물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육상과 해상뿐만이 아니라 항공물류의 활성화입니다.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즉 이제 도로와 철도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인프라 수준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4시간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없다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주요 도시 상황은 어떨까요? 해운으로 동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고, 세계 3대 신용사인 S&P, 피치, 무디스가 최고 신용등급으로 평가한 싱가포르, 이들 3대 신용기관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시에 최고 등급을 부여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의 성장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제2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제1위의 한적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항에다가 자동화 항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홍콩이 겪었던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홍콩이 가지고 있던 기회를 이렇게 흡수하면서 세계적인 물류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최고의 물류 입지에 이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합 운송 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공항인 창의공항과 세계적인 항만이 가까운 위치에 있음으로써 복합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 운송 체계를 갖춘 싱가포르. 2020년 기준 물동량은 3,600만 TEU로 상하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항만 스마트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스마트 메가포트 건설에 나선 싱가포르는 완전 자동화 항만을 넘어 인공지능 항만을 목표로 투아스 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류산업 선진국으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도 스마트 항만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두바이는 여기에 철도까지 갖추면서 물류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트라이포트를 완성했습니다. 트라이포트는 육상, 해상, 항공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물품을 이동시키는 전체적인 운송 시스템을 뜻합니다. 두바이라는 도시 안에는 화물 전용 알막툼 공항과 중동 최대의 제벨 알리항이 있고 에티하드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상 물류, 육상 물류, 항공 물류까지 완벽한 복합 운송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트라이포트를 언급할 때 세계적 벤치마킹의 사례로 꼽히는 두바이. 현재 물류는 아랍에미리트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라이포트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꼽는 도시가 이 두바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라이포트를 이용해서 또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또 신속하게 통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GDP의 25%를 이 물류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 트라이포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곧 트라이포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고 신항만 배후철도와 진해 신항이 건설되면 물류 트라이포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이 국내외 최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3위의 메가포트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신공항이 신항만 근처에 바로 연접해서 건설이 된다는 이유는, 건설이 된다는 사실은 저희가 여객과 물류를 동시에 다 연계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걸 주관하거나 뭔가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끌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직과 지역이나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맞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가덕 신공항까지 개항을 한다라고 하면 공항과 항만의 물류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체질의 물류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제조업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결정되면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신공항 주변 개발과 관련 사업, 물류 인프라와 연계한 도시개발로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공항이 건립될 가덕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부족한 물류 부지와 공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 산업 부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순 물류 산업의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역이 그동안 창고업 중심의 물류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는 기업의 어떤 수익의 극대화라든가 그다음 고용 창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물류업 자체가 지금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글로벌 생태 환경에 적응하려면 동시에 지금 복합화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제조와 물류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면 제조 가공업이 일어난다면 그게 가공화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기술이 또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양 주변에 경제력이 우수한 이런 품목들의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면 종전의 어떤 물류업과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류 산업의 흐름은 단순한 보관과 운송을 넘어 물품의 제조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화 경향을 띱니다.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커피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05잔, 세계 평균인 150잔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2022년 커피 수입량은 2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수입액은 13억 달러, 한화로 1조 7,400억 원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커피의 수입과 유통은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입 생두의 95%가 부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대량 가공을 할 수 없으니 직접 수출도 할 수가 없고 결국 내수 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커피 가공업체는 전국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입 생두의 대부분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수도권에서 가공과 포장을 거친 후 다시 부산으로 오다 보니 부가가치는 우리 부산 경남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물류 비용입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당연히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항만배우단지에 입주한 원두 수입업체는 물류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원두를 직접 가공하여 수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섰습니다.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부산항에 커피 가공이 가능하게끔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시장 배우단지에 커피 가공 거점을 만들어서 중국과 일본 시장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카카오 무역을 시작하며 암스테르담항 인근에 카카오 시장이 형성되자 가공업체들도 정착하게 됩니다. 현재 수입 카카오 콩 3분의 1을 재수출하는 네덜란드의 카카오 가공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 남부권도 커피 생두 수입은 물론 가공 무역으로 커피 관련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항만배우단지의 입지 정책을 변경하면 부산항을 커피 원두 역수출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의 가공과 제조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와성지구에 이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장기 표류 중이던 사업에 대한 해법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가 적시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부지 준공과 그리고 물류, 제조업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웅동 배우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D사로부터 1,000억 원의 증액 투자를 이끌어냈고 또 M사로부터 4천만 불 투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과 운송이라는 단순 물류가 아니라 제조와 가공을 동시에 처리하며 미래 커피 산업의 전쟁기지로 변모할 와성지구는 오는 2027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바로 이곳에 2조 원 규모의 첨단 복합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체 10조 원, 지역민 고용은 1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춰 성장 가도를 달려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글로벌 수출허브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겨냥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먼저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바이오, 헬스케어, 복합물류, 운송, 스마트 수송기기 등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규 수익 모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를 위한 주거 환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해제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배후 부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의 성장이 좀 한계가 이렇게 다다른 상황이고, ICT와 융합되어진 새로운 이 제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제조업의 규제 특례를 통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제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화와 다각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후 지난 20년간 투자 유치와 수출 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22년에도 매출액 37조 2,442억 원, 수출액 6조 4,72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배후단지 건축물 고도 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면서 투자가 늘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콜드체인 관련 신규 물동량이 늘어 신규 고용이 창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우수 사례 7건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2004년에 개청이 될 때는 고도 제한이 그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항만 배후단지도 지정된 지 약 한 20년 정도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에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초에 지정된 40m가 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족하여서 기업이 이런 애로사항을 말을 해서 저희가 60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약 500억에서 1,640억 원 등 증액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고도 제한이 인근 부지인 웅동 배후단지 2단계는 70m 그리고 석헌 배후단지는 60m 이렇게 고도 제한이 효과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 관문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2.9%씩 성장해 2030년이면 10억 5천 TEU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이 자동화, 지능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메가포트로 전환하게 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현재 전 세계 물류 산업은 제조와 가공, 운송과 유통을 모두 흡수하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물류로 통합되는 이러한 경향은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을 넘어 동북아 글로벌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부산은 현재 글로벌 허브 도시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발의를 또 했고요. 그 글로벌 허브 도시의 가장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이 진해신항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개발과 함께 경남 경제의 아주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남북권 경제 중심이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우리 국정 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한반도 경제 발전을 탄탄하게 이끌어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그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쉼없이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역사를 써내려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중심을 꿈꾸며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